오늘의 나라는 바로 프랑스. 낭만의 도시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과 프랑스인의 자부심인 개선문이 상징인 나라죠.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와인들과 맛있는 빵이 가득한 미식의 나라 프랑스. 자연 씨가 사는 곳은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물 옆에 있는 곳이란 도시명을 지닌 보르도입니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을 수출하는 항구 도시죠. 주인공이 소개하는 보르도의 매력은 여기 보면 예전 건물 그대로 고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면 프랑스스러워요. 여기가 정말.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는. 보르도의 매력은 유네스코가 인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보르도 전체 도시 중 무려 4분의 1이 문화유산 지정구역이랍니다. 옛 건물과 현대 건물의 조화로운 풍경 덕분인데요. 문화유산 구역에 기차가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야, 트램이 다녀요. 보르도는 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행하시기는 정말 편할 거예요. 이제 보르도에 한 몇 달 전에 보르도 공항까지 연결되는 트램이 생겨서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트램은 보르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입니다. 보르도의 트램은 문화유산 구역을 보존하기 위해 전차선 대신 배터리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죠. 친환경이기까지 하네요. 이제 트램을 타는 곳인데요. 보르도는 트램이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티켓을 사는 기계예요. 티켓을 원하는 이제 수량에 따라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이용권을 살 수 있어 여행 중에도 유용하답니다. 트램이 또 길이 안 막히거든요. 트램 덕분에 보르도에서는 차가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죠. 이번에는 트램을 타고 집 근처로 이동하는 주인공. 와이너리가 많다 보니까 개발을 안 해서 이렇게 아직도 예전 주택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개발이 제한된 보르도 외곽 지역은 이렇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되게 조용하겠어요. 시골이라 도심보다 범죄가 적어 거주지로도 인기가 많은 편이죠. 보시면 나무 창문이 있음에도 나무로 이렇게 또 이중으로 돼 있으시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아무래도 프랑스에도 각종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점점 이런 치안이 좋은 동네에 사는 거를 선호해요. 딱 봐도 평화로워요. 거기다 보르도의 옛날 집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는데요. 저기 문 앞에 있는 저건 뭐죠? 커튼인가요? 지역이 비도 많이 오고 기후도 습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런 커튼을 문 밖에 꼭 치곤 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습도가 높고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라 수분을 막고 자재를 지켜줄 방수 커튼을 달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닥에 이끼 같은 것도 잘 끼고 건물에 습기 같은 게 잘 껴서 잘 청소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금방 건물들이 검정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오늘 와이너리. 집 근처에 웬 와이너리가 하는데 사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는 굉장히 와이너리들이 많아요. 너무 부러운데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거든요. 가격도 쌀 것 같아요. 제 딸 아이랑 맨날 유모차를 밀면서 산책도 자주 하는데 와이너리 방문해보려고 해요. 왜 걸어서 갈 수 있다니. 보르도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 산지입니다. 와인에 샤또라는 단어를 붙인 지역도 보르도가 최초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와인 양조장에서는 풀을 뜯는 당나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당나귀들이 바로 오래된 양조장의 상징이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샤또의 와이너리 포도밭인데요. 지금 이제 겨울이 된지라 앙상이 가지들만 있는데 이 가지들을 모두 잘라내고 또 내년에는 또 다시 포도들이 크더라고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은 보르도의 온화한 날씨는 생식용 포도보다 당도가 높아야 하는 양조용 포도를 키우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르도 와인의 비결이죠. 이런 와이너리에서 이런 무료 시음회 같은 거를 뽀뚜 우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네요.
제조 과정까지 전부 보여주는 건 보르도 와인이라는 자부심 때문이랍니다.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겠어요. 세계 최초로 등급제를 도입하며 품질을 증명해온 보르도 와인. 중세 시대부터 와인을 수출하며 명성을 얻은 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유명한 보르도 와인도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는데요. 남아있는 양조장에서는 이렇게 수확이 끝나면 시음회를 열어 와인을 홍보하기도 한답니다. 시중보다 저렴하게 와인을 팔기도 한다네요. 여기 프랑스 사람들도 와인을 이제 가게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와이너리 직접 가서 하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와인향 수 가득한 있잖아요. 보르도에서 주인공이 사는 집은 저희 집이 1층 이쪽이고 저희 이웃집 2층 이렇게 있는 빌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연 씨 가족이 3년째 살고 있다는 보르도의 다세대 주택. 조금 더 자세히 구경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쪽이 저희 이제 주방, 그다음에 거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겨울에 장만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이제 습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 겨울에 필요해요. 습도가 높은 보르도에서 제습기는 필수라고 합니다. 겨울 난방은 라디에이터로 해결하죠. 습기를 제거하는데도 한몫한다네요. 안방 모습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안방과 이건 이제 제 딸 아이의 방이고요. 아, 해가 잘 라나 양이 들어오네요. 쓰는 방도 있습니다. 프랑스 주택의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화장실과 욕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 여기가 저희 집 밖에 테라스로 나가는 문인데요. 주인공이 가장 좋아하는 테라스. 이 넓은 정원을 집주인이 직접 관리해 준다고 하네요. 꽤 넓어요. 저희 딸 아이가 밖에 나오는 걸 워낙 좋아해요. 제가 나오면 항상 밖에 나오려고 하거든요. 또 이게 아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잔디밭 있는 공간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인공의 집. 이런 집을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나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월세를 내는 아파트도 상당히 기준이 까다로워요.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거주자의 신용이 정말 확실해야 돼요. 소득 증명이나 어떤 고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라서 또 바뀌더라고요. 집 구하는 게 프랑스 사람들도 혀를 내릴 정도로 정말 어려워한답니다. 그래요. 저녁장을 보기 위해 주인공이 향하는 곳은 동네 마트. 물가도 궁금한데요. 여기는 이제 와인 코너인데요. 와인의 도시답게 다양한 와인이 가득한데요. 얼마 정도 할까요? 보르도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와인을 구할 수 있답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센테미뇽 지금 9.49 이 정도 하고 요리용으로 쓰이는 화이트 와인은 6,700원. 보르도를 대표하는 레드 와인은 18,000원입니다. 우리나라면 4, 5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웰컴 투 프랑스예요. 와, 빵이네요. 프랑스 마트에서 치즈를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프랑스 사람들의 치즈 사랑은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데요. 겨울이 오면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치즈가 있다네요. 저희가 오늘 이제 장을 보러 온 이유는 이 라클레트 요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치즈가 필요합니다. 라클레트는 겨울철에 단단하게 굳은 치즈를 불에 녹여 먹는 요리입니다. 그 이름은 프랑스어에 긁어낸다는 뜻의 라클레르에서 유래했죠. 라클레트 치즈는 지방이 많아 뜨거운 열을 가해도 쉽게 녹지 않는 치즈로 겨울이 되면 많이 찾는다네요. 프랑스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조금 다만 싸군요. 외식비가 비싼 편이라 저녁은 다들 집에서 해먹는답니다. 그러게요. 보르도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는 음식인 라클레트는 감자나 햄 같은 여러 재료를 치즈와 곁들여 다양한 풍미를 즐기는 요리입니다. 기름진 맛을 잡아줄 오이 피클 코니숑이 필수라네요. 이 라클레트 먹을 때 레드 와인이 빠질 수 없어요. 와인이 일상이군요. 이렇게 레드 와인까지 따르고 나면 프랑스의 저녁상 준비 완료. 저 식탁보도 딱 어울리네요.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이 기계는 도대체 뭐죠?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라클레 기계인데 이거는 거의 2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여기에 치즈랑 옮겼을 때 녹을 수 있는 온도가 딱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달궈 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이 불판 밑에 이렇게 부어주면 그다음에 지금 보이시죠? 와, 저 위에 열이 내려오는 거죠? 야, 이걸 붓는 잘 거군요. 녹은 치즈를 감자 위에 샤리르 얹어주면 라클레트 완성.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만 봐도 낭만적이에요. 그 다음 먹을 라클렛을 올려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딱 맞네요. 저는 그러면 행복한 저녁 식사를 라클렛과 이 레드 와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두 사람. 보르도의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자연 씨. 빵집에 들릴 건데 저희 이제 동네 빵집이 있고요. 바게트 하나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게트 유명하죠. 빵의 나라 프랑스에 왔으니 빵이랑 바게트 구경도 해봐야겠죠? 빵들도 확실히 훨씬 더 저렴해요. 크로와상 가격도 1.10유로에 초콜릿이 들어가면 1.20유로. Je veux prendre une tradition bien cuite, s'il vous plaît.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이 바게트 하나의 가격은 1.10유로였어요. 이것도 사실 조금 오른 가격이에요. 그전에는 1유로도 안 되고 이랬거든요. 자연 씨가 보여줄 아침 풍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네요. 토요일에 저희 집 근처에 항상 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12월 달 맞이해서 또 크리스마스 마켓도 같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곧 다가와서 와, 사람들이 많네요. 9시 넘은 시간인데도 보르도 시골에선 이렇게 매주 토요일 장터가 열리는데요. 온 가족이 먹는 잔치 요리 통구이부터 항구 도시의 장점인 다양한 해산물도 구경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크리스마스에 먹을 해산물들이 많이 보이네요. 12월이 오면 프랑스 곳곳에 특별한 장터가 열리는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만큼 온갖 먹거리와 기념품들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죠. 프랑스에서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명절이라서 정말 너무 신나고 재밌어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벌써 크리스마스 같아요. 프랑스의 크리스마스가 오면 꼭 사야 할 것이 있다는 주인공. 저희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니까 나무 쇼핑을 하러 이 가게에 왔습니다. 나무 쇼핑이요? 네, 나무를 산다고요? 주인공이 나무를 사러 왔다는 이 가게의 정체는? 오, 입구에서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한데요. 와, 주인공이 매년 방문한다는 프랑스의 대형 원예점입니다. 크리스마스 나무부터 다양한 장식품도 같이 판매하는 곳이죠. 아기자기한데요. 네, 드디어 보이시나요? 엄청난 나무에 이게 다 진짜 크리스마스. 저도 주말에 만들었어요. 정말 살아있는 나무. 이거 살아있는 거래요. 살아있는 나무요? 이게 전부 살아있는 나무들이라고요? 전 가짜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인조나무가 아닌 실제 나무를 이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답니다. 와. 이런 수요 덕분에 크기부터 품종이 다양한 각양각색의 크리스마스 나무들을 구경할 수 있죠. 와, 진짜 나무가 많긴 하다. 제대로 보내네요. 저는 42유로 정도고 꽤 그래도 비싸요. 싼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들이 진짜 나무를 사서 장식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인조나무도 많이들 아주 사는 비싸거든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나무 포장하는 법 대공개. 좀 독특하죠? 한 번에 이렇게 되네요. 나무를 그물로 잡네요. 받침대인데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금 더 오래 신선하게 놔둘 수 있다고 해서 샀거든요.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진짜 나무 사실 한국에서 보기 힘들잖아요. 정말 집에 들여놓으면 향도 나고 장식도 해놓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러 오고 있어요.